자, 오늘은 염제신농의 문자들. 원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귀신을 뜻하죠, 이게. 귀신인데 원래는 신농을 뜻하는 고유명사의 이 신은, 이 납신 자체가요. 가장 최초의 문자가 우리가 손톱조를 옆으로 해가지고 요걸 들고 있는 거죠, 요거. 원래는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납신이죠. 본래는 이 비수비는 사람인가 칼도와 문자가 같아요. 사람인가 비수비는 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서로 좌우 대칭의 문자라고 설명을 했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칼과 비수라고 하는 것은 칼인데 사람인가 뜻이 같은지 각골문 학자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여튼 자, 이 신자를 안에 걸 중심으로 보면요. 요런 글자가 돼요. 우리는 이걸 뭐가 하면 예쁠봉이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자, 이거는 놔놓고 불을 뜻하는 문자는요. 쫄깃하게 우리 석삼, 매산자가 이렇게 삼봉우리가 이렇게 하필이면 세 개죠. 내가 요거는 지금은 설명을 안 하겠지만 요거는 분명히 발가 뜻하는 족에서 의미가 똑같다고 했어요. 발족자는. 의미는 담글 착자예요. 담글 착자는 뜻이 요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부터 신이 이거 이 신곤태의 의미는 요 담글 착자라고. 그 부침 속에 샘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남자 여자 결혼을 해가지고 성교를 해가 이세를 가지는 구조는 상징 구조가 똑같아요. 요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무 목자에서도 이 상징을 굉장히 근무는 재밌어요. 요 부분과 연락을 연결해도 발족이 되겠죠. 세 개니까. 세 개는 분명히 뭐가 하면요. 불이라고 했어요. 쇠라고 했고 태양을 나타내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샘물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기운 기자를 원형은 뭐가 하면요. 세을자에다가 언덕한테 굽었죠. 세을자 뒤집어진 글자죠. 세을자 두 개 이렇게 아니면 석삼점. 요 세 개 글자가 건물에서는 다 기운 기자예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뜻해요. 그러면 신농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주라고 하는데 배두자인데 지금은 교통수단의 배인데 원래는 이 붉은 청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해요. 이 배가. 근문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외로 원리 말면 굉장히 쉬워요. 신자가 세을자 하나 둘 손톱자 세을자 하나 둘 이렇죠. 요거는 뭐가 하면 이 신은 총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남자가 두 명이죠. 그럼 남자 한 사람 남자 두 사람 원래는 세운 거는 남자잖아요. 안에 불한자가 들어가 있다. 불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손톱조가 자식은 부모의 글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써요. 요게 배수자가 돼요. 요 손은 주고 수자가 하다 할 때 주고받자의 의미인데 손을 떼버리면 요 자체만도 이미 배주가 돼요. 요게 여자로서 누우면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그런 명이 돼요. 우리가 쟁반반 할 때 이건 여자를 나타내요. 반 할 때. 여자라고 하고 선거는 배주로서 전복자 차지하다 할 때 이게 또 신에서 파생된 거죠. 전복자가 두 개 해도 되고 세 개 해도 되고 이거는 신농시의 첫째 아들이 뭐가 하면요. 첫째 딸이 신의 발음에서 이 신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사람 인도 인하고 신하고 음이 같죠. 여자니까 언덕을 세어를 이렇게 거꾸로 써요. 언덕 한자를 쓰고 배주자를 이렇게 눕혀버려요. 요 세월자 요래 요 여자를 나타내요.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진이 발음을 진이라고 별신자라고 이를 성신하다 할 때. 신하니까 발음이 여기서 왔네. 신인진은 다 뭐가 하면요. 신의 반쪽이 이게 납신자거든요. 신의 반쪽은 사람이라고.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죠. 이렇게 나누고 결국 이건 두 사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나눠 사람인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은 결국에는 신의 자식을 고대의 엄마 신인지는
염제 신농시 신에서 나와요. 자, 청나라 때 함정 사고 전서 책에 보면 신농패가 나와요. 이게 하늘 천자죠. 요 아래를 나타내요. 신은. 요게 신농패인데, 자, 우리는 요 아랫부분을 얘기를, 자, 잠시만 보게 될 거예요. 신농패에서. 이게 왜 신농패는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요게 남자면, 남자 둘을 얘기할 때는 요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글자로는 병이라고 해요. 넷째 천간병해가 불을 나타내요. 이거는 남자 둘을 얘기하죠. 이게 옛날에는 쟁기가, 지금은 쟁기가 날이 하나예요. 옛날에는 쟁기가 날 두 개예요. 그래서 가래 화자라고 했을 때 이 화, 꽃 화자를 써가지고 이 화가 양날 가래, 날이 양쪽에, 어떻게 땅을 팔 때 땅을 한꺼번에 팔면 씨앗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남자의 성기를 나타내고 땅은 여자의 성기를 나타내겠죠. 고대에는 그 상징이. 밭을 가는 행위는 싹 다 선교에 해당되고, 이건 전 세계적인 상징의 공통이에요. 요게 우리는 이걸 뭐가 하면, 자, 이걸 병이라고 하면, 병을 더욱더 생략한 게 뭐가 하면 이 경이에요. 경, 멀경. 우리는 멀경이라고 하는데 요게 생략한 경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한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만 이해를 하세요. 여자 둘은 매산자 두 개는 요거는 입 벌릴 감이라고 해요. 요렇게. 멀경하고 이렇게 뒤집히지네. 요거는 여자를 뜻해요. 계속해서 요거는 여자, 요거는 남자. 다이아몬드 형태 요런 글자가 나오겠네. 예, 당연히 나올 거예요. 요게. 자, 신동의 첫째 아들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동이면 이게 글자가 어떻게 되나면요. 물방울 넣어야 요렇게 딱 돼요. 우리는 요걸 주라고 하는데 지금 글자는 점만 딱 찍어요. 요 주인주 할 때 요 점 찍죠. 요 글자가 물방울이 바뀐 거예요. 물방울이. 이게 주라고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바뀌어요. 알로 바뀌어요. 글자의 변천은. 여기에 이제 알이라 하고 날이라고 해요. 음이. 몇 개가 되니까. 그러면 글자에서 자, 요렇게 해놓고 손을 나타내는 요렇게. 이건 아버지 부예요. 그럼 아버지 부가 양쪽에서 요렇게 있으면 이것도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가 두 개네? 우리가 주에는 불이 들어갔을 때 이 주에는 이미 아버지가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가족이 아버지가 푸날라와 제도에서 두 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상세하게 들어가야 했어요. 이 부는 뭐가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요거는 다스릴 윤이 돼요. 윤. 윤은 임금군이 되고 자기 당연히 남편이 임금이 되는 구조가 돼요. 이 부가. 부는 뭐가 하면 내한테 생물을 붓는 존재. 이 아버지 부라고 하는 것은요. 부는 결국 아버지를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에서는 소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도끼가 있어요. 이것도 도끼 부자인데 요거는 내가 결혼한 장인어른을 뜻해요. 요게. 왜냐면 우리 사위를 뭐라 했냐면 고대에는 매울 신자라고 했어요. 현대자죠.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한일자를 딱 끼면 우리는 설립자예요. 이거는 남자가 성인이 돼가 새로 자리 위자 사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게 밑에 자기 발 밑에 요 여자를 끼고 있죠. 여자를 끼고 딱 뒤집으면 여기 요렇게 딱 돼요. 여기 신자가 돼요. 요거는 둘째, 요거다 하나 접을지 뭐. 요거는 위상자예요. 요래 아래하자고. 그럼 상이라는 뜻은 뭐가 하면 첫 번째 아들, 요거는 두 번째, 없는 거는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사이. 딸이 결혼하면 사이가 두 명이 한꺼번에 생기잖아. 연결되는 거. 이건 굉장히 엄격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나무 목자를 쓰고 도끼근을, 새로운 신자는 뭐가 하면 내가 새로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친할 친자예요. 그 아이를 보는 게. 누가? 도끼가. 아버지가 사위를 맞이하는 게 새롭게 맞이하는 것을 친과 신이라고 해요. 그걸 자라고 했어요. 자는 지금은 태어난 사람을 자라고 하죠. 고대에는 사위 아들을 자라고 하고 자기 자식을 남이라고 했어요. 밭전자 나왔네? 밭전자는 어디서 왔냐면 자, 요 신자가요. 이렇게 딱 되면 정수리 신자가 돼요. 요 정수리 신자는 내 정수리에 태어난 이 남자라고 할 때 남은 자기 직계 아들을 나타내고 자는 사위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서 물방울에서 반만 딱 잘란 거예요. 이건 우리 흰백이라고 해요. 이 백은. 그래서 백부 중부 할 때 아버지 학렬을 백이라고 해요. 그부집 속에 샘물을 채우고 있는 동작이고 흰백이라고 하얗다는 게 아니에요. 백을 정박하다 할 때 그부집 속에 샘물을 붓는 거 반죽된 이런 반죽된 그릇에 원형을 반죽된 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으로 두드리가 밀착을 시키는 거 우리는 박수치다 할 때 두드리 박자가 돼. 흰백자인데 하얗다는 뜻 하나도 안 씁니다. 오로지 그릇을 만드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릇을 만드는 게 임박하다 할 때 닥칠 박자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리는 흙과 가운데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걸 뭐가 하면 닥칠 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붙집을 우리는 맥이라고 하는데 고대음은 맥이고 백이고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요거는 뭐가 하면 고대의 박을 나타내요. 박. 우리가 박수 무당할 때 밝은 무당이 남자 무당이 밝은 박수 무당이라 하잖아요. 요 흰백은 아버지의 학렬을 이야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흰백자와 정수리 씨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어진 사람이 적고 우리 귀신기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사사 개인 왕족의 한 사람을 칭할 때요. 귀신기는 결국 신동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요것 때문에. 그런데 요것도 아버지 부자고 아버지 물방울 모양도 아버지 부자예요. 요렇게 그물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하면 내가 요거에서 물방울로 가가 알로 간다 했죠. 알로 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아들자가 되는 아버지 부가 아들자가 되는 게 아버지가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로 글자는 움직여요. 근무는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요거는 다스릴 윤자 원래는 샘물을 붓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샘물을 부어가지고 붓는 존재가 누구 하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신에서 나 지금 신에서 나오는 글자를 얘기를 해요. 자, 세월자 우리 신자가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요. 여기에 거의 대표적인 글자인데 달을 나타내는 저녁석 두 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많은 글자들이 와요. 요걸 절반을 쪼개볼까요? 요거만 딱 적어볼까요? 요거는 우리는 기자라고 양쪽 좌우 대칭해서 한쪽을 얘기해요. 기가 사람 길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요거 양쪽으로 적어볼까요? 뭐 같아요? 그렇죠. 문문자죠? 우리는 이걸 뭐라 하나 하면 지포자라고. 지포자 두 개가 좌우로 있을 때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급부집 좌우 대칭의 문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사람 인자가 되는 거. 좌우 대칭이 갔을 때는 비수비가 되는 거. 그리고 다시 이게 사람 인자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는 칼도자. 왜냐하면 신을 두 개로 나눠보면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되는데 이걸 뭐가 하면 칼이라고 해요. 칼은 우리는 지금 찌르는 용도잖아요. 칼이 나오면 의미는 컷이에요. 곰은 컷. 컷은 뭐가 영어의 CUT하고 딱 같은 거예요. 가르다, 긋다, 그리다. 그게 뭐가 하면 가시고 컷이에요. 그러면 분리하는 거는 칼은 분리죠. 가르다, 그리다. 당연히 칼도자를 써놓고 일본말로 카타나 컷이라고 해요. 우리는 칼이라고. 그러면 걸서자를 적어놓고
걸서자를 쓰는 거 일본말로 카쿠라고 해요. 그리다, 걷다. 자, 걷다에서 뭐가 하면 그리다가 나오고 글과 그림이 나와요. 그린 거죠. 땅에다 색이 파든 나무에다 색이 파든 색이 판 걸 글과 그림이죠. 그럼 글과 그림의 글자는 다 칼도자가 붙겠죠. 그림 하자, 글 핵자, 핵수하다 할 때. 뭘 긋겠어요? 그림을 긋. 우리가 화가할 때 그림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은 긋는 걸 얘기해요. 글은 칼로 색이 퍼는 걸 뭐가 하면 이 글이요, 글. 색이 개자가 되고 글이라는 의미 있죠. 우리가 글안이라 했을 때, 글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고려와 남북조를 이루면서 같은 민족, 고구려의 후손이 세운 나라, 글안, 캐세이 패시픽 할 때, 캐세이, 그 지역, 고려 땅이 중국 요하강 요녕성 일대였거든요. 배경이, 고려가. 그러니까 압록강이 어디 가면 지금 북한에 있는 압록강이 아니라 요녕성이었다. 거기 압록강이었다고. 그 너머에 강강찬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고,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손을 나타내는 밭들공을 큰데 떨어져 그 보면 이거는 색일 개자예요. 계약하다 할 때, 맺다, 그리다. 그럼 이것도 글의 음가겠죠. 이러니까 한자가 중국 글이 아니고 우리 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로만 다 풀리니까. 그러면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가 되는 거, 가르는 거. 칼도자는 분명히 여러분 옥편에서 사람인자, 비수비자, 칼도자가 똑같은 문자예요. 글 형태가 똑같고 사람같이 생기고 칼같이 생기고 비수같이 생기고 이 헛지랄 학자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야기해요. 똑같은 글자인데 생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신을 양분했을 때는 신의 자식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글자가 우리 교재에서 나온 78페이지에 나오는 자, 신농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뭐가 대화시, 대화시. 세을자 하나, 요 세을자죠. 세을자 하나, 세을자 둘. 알이 있네. 알이 있고 세을자 하나, 세을자 둘. 아들 자자네.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을 나타내죠. 자식. 알라라 해서 알라. 우리는 이게 눈목대예요. 눈목이 알라라고. 알은 뭐예요? 고대에는 소를 나타내야 금속 기물, 소정이라. 눈이 있네. 나무 조각 장과 편 사이에 눈이 있네. 사람 눈을 나타내겠어요? 이걸 요렇게 딱 해보면 여기도 있죠. 구조가 똑같은 걸 얘기해요. 신농의 자식은 알이 있고 눈목이 있네. 사사사 두 개. 대가리에 이고 있으니까 엄마 하나. 세 글자를 절반하면 요거 밑에 사사사 되고 사사사 두 개잖아요. 사는 왕족의 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 이 사가 여자를 나타내면 엄마 둘이 될 수도 있겠죠. 북의 혈통 같은 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머리 위에 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새얼과 알이네. 얼은 여자 쪽이 거고 알은 남자 쪽, 남자를 이야기할 거고 여튼 얼이라고 치면 여자를 머리에 이고 있네. 모기적이니까 여자 둘을 엄마 둘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알이 나왔네. 그 자기는 누구 합니까? 사람인 자를 딱 적어가지고 근데 자기 밑에는 발이네. 우리는 그 디지올 치라고 해. 요 치가. 그래서 이름이 치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농이 이름이 이 발 때문에 한일자를 적고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서 해가지고 요거는 이을 개자 이을 개자 개자는 어찌 해라 이거 이 태양의 족속을 잇는 거 결혼을 해가 여자를 옆에 허리에 차고 결혼을 해가 자기가 이름을 얻었는데 이게 해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한자에서는 희화라 해가지고 벼화자 희라고 희화라고 했을 때 희는 고대음에 해를 나타내 태양을 신농의 아들이 해내 태양을 잇는 거 이게 뭐가 하면 신농의 첫째 아들인 희도 되고 요 발 때문에 치가 돼요. 우리 치우라고 했을 때 허물루자로 쓰지만 이 치에서 벌레충이 나오고 이 거칠지 발 때문에 발이 붙었다는 것은 무조건 신농의 직속 아들이에요. 다른 족속이 있을 수가 없어. 한자를 썼던 족은.
그래서 치우는 신농의 첫째 아들인 게 문자로서 바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름이 대화시라고 하고 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배주자로서가 주대화라고 해요. 그 결을 해서는 희화라고 하고 요 이름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요것만 하고 자, 대화시 대화자는요. 본질은 나무목인데 나무목에 이렇게 뭐가 하면 이렇게 이삭이 알이 맺혀가 있어요. 이 화는 이 벼화자에는요. 벼는 볕에서 나와요. 볕. 이 볕은 볕 햇빛을 선라이트 빛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낫이라고 했대. 나달이라고 했을 때 낫은 이것도 빛이죠. 나달. 낯가리라고 했을 때 맞아. 그리고 살, 햇살, 빛, 햇살. 별을 나타내는 모든 문자는 빛을 이야기해요. 태양의 조각을, 자식을, 분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벼화자의 글자를 딱 보면 어떤 글자도 풀 수 있는데 자, 벼화자 지금 글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딱 써봐요. 요 글자는 뭐가 하며 드리울 수라고 해요. 드리울 수자는 신농의 요걸 뜻해요. 샘물을 꼽는 거나 샘물을 위에서 부어가지고 아래로 쭉 수직으로 들이워가지고 밑에 채우는 거나 그러면 요 왼쪽 오른쪽에 그 붓집 속에 샘물을 채우는 거. 나중에 이게 샘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뭐가 하면요 식물에서 열매가 열리는 자리 거기 꽃화예요. 불이나 나비가 꼽아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자리. 그럼 드리울 숫자는 요것도 드리울 숫자예요. 요것도 드리울 숫자고 요거는 꼭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써가 험토자를 딱 써가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글자는 드리울 수로 꼭 보게 될 거예요. 그 부집 좌우에 샘물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손수하면 사람 손인 것 같죠. 이게 수고 털은 보자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발할 때 이 두 개의 글자는 의미가 다 드리울 숫자예요. 요거는 손숫자예요. 어떻게 손숫자나 드리울 숫자는 구별이 안 되죠. 비슷하죠. 왜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숫자가 나오면 그 부집 속에 샘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드리울 수. 손이랑 연관이 있어요. 좌우에서 손이 아래로 흘러내리잖아. 어깨에서. 오른손도 위에서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거고 오른손 왼손도 좌우 대칭으로. 수직할 때. 예, 그렇죠. 우리 몸에 있어서 좌우 대칭에 몸의 좌우 대칭이 그 부집 좌우 대칭에 꼭 비유를 해가지고 모든 문자는 다 풀어내요. 그럼 이 손이라는 것은 지금은 손의 뜻으로 쓰지만 모르니까 물자를 풀 때는 그 부집 좌우로 다 풀어야 의미가 해석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무 조각 장과 편이 합성이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나무목이 된다 했죠? 나무목인데 여기는 뭐가 오냐? 발이 있고 발이 위로 받들면 알이 들어가면 불합자죠. 요것도 세 개죠. 발이죠. 발이 밑으로 가면 비우자는 요렇죠. 지금 희한하게 여기 하나 둘 세 개네. 고대 문자는 요렇거든요. 요 샘물이 들어간 밑에 발이거든요. 샘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이건 아래로 후손으로 가는 신의 은총이고 위로 발을 받들고 있는 것은 내 조상을 불을 발은 뭐가 뭐 3이라고 했어요. 석삼자나 발족자나 불화자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산자도 매산자는 불의 의미로 쓰이고 고대 문자에서
매산자를 설문회자에 찾아보면 언덕이나 마운틴이 아니에요. 베풀다예요. 선야라고 선 베풀었다 베풀다는 것은 그 부집 속에 샘물을 품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 선이라고 해요. 이게 산이었으면 언덕이나 마운틴을 이야기했겠죠. 높은 곳. 절대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10개월 만에 낳는 걸 베푸는 거예요. 후손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공덕으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은 이 안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부집 속에 샘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샘물이 굳는 걸 말하는 거 동이라고 해요. 동은. 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은 벌동이 돼요. 식히고 굳는 걸 말해요. 속은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집을 쪼개내는 걸 뭐래요? 다시 자라고 돼요. 자. 그럼 이 속에 있는 걸 그 부집을 해치는 걸 간이라고 하잖아. 가테라다 할 때 간이 내는 거 여덟 팔자들은 그 부집을 해체해야 되겠죠? 해체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열애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불을 주라고 하는데 이 주는 결국 알을 나타내는 붓을 주라고. 그럼 불을 주는 이렇게가 불을 주자는 해솟을 간이 되는 거예요. 간. 사람이 자 해솟을 간이 뭐가 하면요. 사람이 자 붙어도 안 붙어 간이에요. 대숫자가 당연히 여기서 주가 나오죠. 아래. 우리는 이것을 말하냐면요. 아침 조라고. 임금이 태어난 우리가 사당묘자. 역대의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사당묘자. 이 단어가 뭐가 발을 나타내 또 발이네. 가죽 위자. 이 한국한. 이 한국이라는 뜻은 신동의 직계혈통이라는 게 한이라고. 이 목속동. 그래서 동이족은 동쪽이 오랑캐가 아니고 아래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종족. 이 동은. 후대의 동서남북이 방위의 개념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이 동은 태양이 뜨는 곳, 태양이 시작되는 곳, 태양이 만들어진 곳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신농을 얘기했는데 신농 신자에서 발생되는 글자를 몇 개 이야기하고 신농의 첫째 아들 그 이름에 주도 되고 대화시도 되고 이게 빠집니다. 요걸 거꾸로 요걸 반대로 쓰면 요거는 고개 숙일 개자가 돼요. 우리 계절이라 했을 때. 우리 계절 아들 자자 하면 요 열매가 맺혀 계절이 되죠. 그때는 음이 개로 가는 거예요. 화에서. 벼화자는 나무목의 별빛이 벼화자인데 이 벼화자는 두 개 안에 두 개의 의미가 꼭 숨어 있어요. 하나는 뭐가 하면 하나만 딱 써가 들이울 수. 이 안에는 들이울 숫자가 있고 들이우니까 샘물이 안에 연결이 돼가 열매가 맺히는데 그건 개가 되는 거예요. 수개 안에는 수개가 벼화자에는 다 들어있어요.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곡식은 나중에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는 문자의 의미가 다 신요고 신고 때 오로지 요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배숫자도 나오고 들이울 숫자 당연히 들이울 숫자 이거하고 뜻이 같네 음은 달라도 이건 뭐라 하냐면 족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농족은 양족은 내가 이걸 양은 햇빛빛을 양이라고 했죠. 햇빛빛을 양은 도가니에 담긴 뜨거운 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들이운 걸. 이 뜻이나 이거나 계속 같이 가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 마지막으로 발을 나타내도 발의 의미는 담글차기면 담그다는 뜻은 성행임에서 샘물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손수별 붙이면 우리가 붙잡을 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만 끝낼게요. 요거 신이죠. 요렇게 하면 전복이죠. 전복은 차지하다는 뜻. 특정 공간에 샘물이 들어가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거. 나중에는 우리는 이걸 출살이기라고 하고 세월자가 붙으면
창과라고 하고. 결국은 다 이것도 다 찌르는 거예요. 다 찌르는 거. 모든 글자가. 이제 막 이게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계속 한자가 가면서 분화가 될 거예요. 글자들은. 글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해만 해도 왜 우리가 태양족인지를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징을 몇천 년 전의 그림이나 이미지나 문자를 볼 때 상징을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악마가 들고 있는 삼지창은 오. 포세이돈이 삼지창 들고 있잖아, 바닷속에서. 왜 삼지창이겠어? 포세이돈은 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지창에서 뭐가 나가? 번개. 이게 불이 나간다고. 내 3은 뭐라고 했어요? 3은 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것은 모르면 이거는 악마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에서는. 고대 여호와가 기독교 문명에서 구약이 폭력의 교과서잖아.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마을을 다 없애고 죽이고 살육하고 강간하고 재산을 빼앗고. 구약은 절대로 일반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보이게 하면 안 돼. 그 구약의 폭력성이 뭐가 하면 식민지 개척을 해가 아프리카 난민도 아프리카의 모든 족속들 남북 아메리카 수천 명의 원주민을 다 죽이는 교과서가 됐잖아. 그 교과서를 만드는 데가 로마 교황청이고 인간의 가죽을 벗기가 성경 표지로 만들어도 그건 짐승의 가죽으로 인정하는 게 교황청이었는데 그런 미개한 족속이 이 불을 봤을 때는 악마로 보지. 불을 다스리는 족속은. 그 사탄이 나중에는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사탄이 될 거예요. 끝.